이번 주 XRP 강제 청산에서 롱 포지션이 97%나 강제 청산되었습니다. 수억 건의 자금이 한 번의 움직임을 못 견뎌 발생한 일이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시 상황을 간략히 짚고 이 거대한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XRP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까지 외부 지표와 자료들을 통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차트를 보시면서 가슴이 철렁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특히 XRP 투자자분들께는 더 가혹한 시간이었죠. 데이터상으로 보면 XRP 강제 청산 비중에서 롱 포지션,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했던 물량의 무려 97%나 강제 청산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수많은 투자자의 희망이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들도 줄줄이 하락하면서 시장은 다시 싸하게 얼어붙었고요. 공포가 전염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또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이 있죠. 시장이 비명을 지를 때 우리는 그 비명 뒤에 숨은 진짜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이번 급락 뒤에는 트럼프 정부가 유럽을 상대로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슈가 겹쳤습니다. 글로벌 무역 긴장이 다시 올라오니까 시장이 즉각 반응한 거예요. 그 결과 XRP는 단기적으로 8% 넘게 급락했고, 심리적 지지선으로 인식되던 3,000원선이 무너지면서 긴장감이 확 커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빠졌다 하나로 상황을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포가 커질수록 손가락이 먼저 움직이기 쉬워요. 그런데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타이밍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이미 겪어봤습니다. 아니,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던 순간도 함께 견뎌왔죠. 기억하시나요? 바로 작년 10월입니다. 당시 트럼프가 중국을 향해 100%라는 유례없는 관세 폭탄을 예고했을 때 암호화폐 시장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청산이 폭발적으로 발생했죠. 바이낸스 기준으로 XRP 가격이 0.77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원 선까지 무너졌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커뮤니티에는 이런 말이 도배됐습니다. 이제 리플은 끝났다. 코인 시장은 망했다. 극도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최저점을 찍고 나서 XRP는 보란듯이 반등했고, 최저점 기준으로 2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가 사실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었던 셈이죠. 저는 오히려 이번 사태가 작년보다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연준이라는 강력한 구원투수가 등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근본은 유동성, 즉 돈의 흐름입니다. 트럼프의 EB 시장을 흔들었다면 이제 연준의 손이 시장을 받쳐줄 차례가 온 거예요. 연준이 1월 19일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긴급 매입하겠다고요. 이 메시지는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다시 공급하겠다, 즉 다시 양적 완화의 시대를 연상시키는 방향성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돈 창고가 시장에 돈을 풀겠다고 공식화하는 순간 위험 자산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 관점은 이겁니다.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XRP 같은 자산에도 매수세가 집중될 수 있는 도로가 깔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연준이 돈을 푼다는 것, 이게 XRP 투자자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건 개인의 희망 회로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이 반복적으로 보여준 단순하고 강력한 원리 때문입니다. 시중에 돈이 흔해지면 자산 가격은 오르기 쉬워집니다. 과거 데이터를 다시 돌아보죠. 2020년 팬데믹 당시 연준이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돌아섰을 때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돈이 풀리기 시작한 이후 2021년 초 XRP는 1100%, 즉 11배가 넘는 폭등을 기록했다는 패턴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됩니다.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돈의 방향이 가격의 방향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죠. 지금 시중에 돈이 풀리고 있다는 증거로 많이 언급되는 게 글로벌 유동성 지표인 M2입니다. M2는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시장 주변에 얼마나 깔려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M2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서사가 나오죠. 즉, 인류 역사상 손에 잡히는 돈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으면 왜 가격은 아직도 이 모양이냐? 핵심은 이겁니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돈이 풀린다고 해서 그 거대한 자금이 0.1초 만에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돈은 먼저 움직이고 가격은 나중에 반응한다. 실제로 XRP 가격 차트 위에 M2 흐름을 겹쳐 놓으면 노란색 선인 M2가 먼저 고개를 들고 그 뒤에 XRP가 시간차를 두고 따라붙는 장면들이 관찰됩니다. 지금이 딱 그 구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유동성은 들어오는데 가격 반영은 아직 늦게 오는 구간, 그래서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죠.
시장이 헷갈릴 때는 개미들의 아우성보다 고래들의 조용한 움직임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가격은 대부분 개인이 아니라 큰돈의 의지를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 XRP에서 그 큰돈의 움직임은 어디서 보이느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XRP 전용 트레저리 기업으로 거론되는 에버노스를 한번 보시죠. 에버노스는 가격이 2.44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00원 정도의 가격대에서 무려 1조 원이 넘는 규모로 XRP를 매집하고 있다는 서사가 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는 쪽이 아무 근거 없이 이 가격대에서 매집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최소한 이 가격 이상을 적정 가치로 본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 이슈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진 가격은 기관 입장에서는 싫은 가격이 아니라 오히려 고마운 가격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밸류보다 싸게 살 기회가 되니까요.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통스러운 조정이 어쩌면 기관의 매집 평단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열차일 수도 있다는 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놓치면 안 되는 신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연준이 돈을 풀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많이들 말하죠. 바로 러셀 20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겁니다. 러셀 2000은 미국 중소형주 2000개를 모아놓은 지수이고 전문가들이 미국 경기 바로미터라고 부르는 이유는 위험 자산에 대한 자신감이 살아날 때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소하신 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지수가 역사적 고점을 뚫었다는 건 시장의 위험 선호가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러셀이 강한 상승 추세에 들어갈 때마다 그 다음 흐름에서 알트코인 랠리가 겹쳤던 시기가 있었다는 패턴 이야기가 따라붙죠. 실제로 XRP와 러셀을 비교하면 2017년, 2021년, 그리고 2024년 말에도 러셀이 먼저 움직인 뒤 XRP가 뒤따라 폭등했다는 사례 프레임이 반복됩니다. 지금 그 패턴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는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냉정하게 기술적인 관점도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꺼내는 건 단기 차트가 아니라 장기 월봉 차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루 이틀을 보는 게 아니라 사이클을 보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장기 구조를 보면 급격한 급등 이후에는 깊은 조정이 오는 파동이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바로 4파 조정 구간일 수 있다는 해석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냐? 보통 가장 강력하고 길게 뻗는 5파 상승이 나온다는 논리입니다. 이 구조가 과거처럼 유지된다는 가정해서 목표 구간이 계산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보수적으로 잡으면 1차 목표가로 8달러, 과거 평균 프레임을 대입하면 20달러, 확장이 붙으면 30달러 이상까지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영역이라는 주장까지 이어집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건 확정이 아니라 구조적 가능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는 환경에서는 이런 스토리가 훨씬 더 힘을 얻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왜 하필 관세 발언 하나에 시장이 이렇게 요동쳤을까요? 그리고 왜 공포가 극에 달한 순간 연준은 국채 매입이라는 카드를 꺼냈을까요?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과열돼 있던 롱 포지션을 한 번에 정리하고 시장을 가벼운 몸으로 만들고 그 위에 유동성을 얹어 다음 흐름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주 97%롱 청산이 터지면서 시장 포지션은 크게 비워졌습니다. 그리고 빈자리에 연준의 유동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위험 자산이 다시 숨을 쉬는 구조가 열릴 수 있죠.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조각이 지금 상승이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관점이 나옵니다. 지금은 감정으로 움직이면 가장 후회하기 쉬운 구간입니다. 반대로 구조로 바라보면 가장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죠. 자, 다음 파트에서는 오늘 말한 유동성이 실제로 알트코인, 특히 XRP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체크해야 할 핵심 변수를 더 구체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이겁니다.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정역 체포로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금고에 잠들어 있던, 그리고 마두로가 은닉해둔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만 개의 비트코인과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이라는 확실한 담보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린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얼음 땅이 아닌 AI와 양자 컴퓨터 시대의 필수적인 히토류,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식혀줄 천연 냉각 시스템이라는 에너지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보석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행보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굵직한 이슈는 일론 머스크의 발상과 연결점이 있는데요. 최근 머스크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다. 결국 전력량, 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화폐는 신용, 즉 미국 정부가 안 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종이 쪼가리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로봇을 움직이는 건 종이 돈이 아닙니다.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에너지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쥔다. 이것이 트럼프와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 본위제의 본질이에요. 결국 이 모든 건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뜯어고치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부자들을 보면 강남의 아파트, 맨해튼 빌딩 같은 부동산 RWA를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가 대형 투자자의 주택 매입 금지 행정명령으로 그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부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 중 인생을 바꿀 만큼의 부자를 꿈꾸고 계신다면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록, 뱅가드 같은 월가 큰손들의 자금 주차장인 미국 주택시장을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강제로 철거해서 나온 수천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썩습니다.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부동산만큼 덩어리가 크면서도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에서 미 의회에서는 클래리티 액트에 대한 마크업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의 문을 열었어요. 그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에너지 인프라 RWA를 선점한 사람이 다음 세대의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키고요. 트럼프는 판을 깔았습니다. 건물들이 아니라 에너지를 봐라. 부동산에서 돈을 빼라. 이 메시지에 월가의 움직임을 보면 가설은 더욱 힘을 얻습니다.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DTCC, 미국의 탁결 재원과 손잡고 조용히 파이프라인을 깔고 있었을 겁니다. 최근 DT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캔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고속도로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결국 트럼프가 그린 큰 그림은 이겁니다. 부동산이라는 아날로그에서 돈을 빼라는 건 우리가 깔아놓은 RWA라는 디지털 고속도로, 그 위로 그 돈을 태워라.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블랙록이나 JP 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신들의 이 경원짜리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온도나 체인링크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퍼블릭 체인 위에서 돌아갑니다. 블랙록이 지금 1조 원어치 샀네 하고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관 입장에서 이건 발가벗고 돈을 옮기는 꼴입니다.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쓸까요? 그러니 냉철하게 생각해서 혹여나 정말 혹여나 유튜브 조금만 검색해도 블랙록이 묻었다, 100배 간다 하며 너도 나도 추천하는 RWA 대장주를 들고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장바구니에 온도 파이낸스나 체인링크 같은 코인들이 담겨 있다면 내려놓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제 말의 본질은 기관 자금의 현금화 혹은 송금 목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 이걸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티커 세 글자를 딱 찍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고기를 잡는 그물을 드릴 거고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솔라나 신탁을 준비하고 있죠.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가장 선호하는 출구가 바로 솔라나 생태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 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솔라나 기반의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머스크는 화폐는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RWA는 빌딩을 쪼개는 게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디핀, 즉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라고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클래리티 액트, 이름부터가 명확성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퇴출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마약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듣고 아직 어떤 코인인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 그래서 지금 그게 뭐냐고 여쭤보고 싶으셨죠? 하지만 제가 공개적인 유튜브 영상에서 덜컥 그 이름을 언급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피해는 또 다른 일반인, 저희 구독자님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김도현은 이 채널이 구독과 좋아요로 커지는 것에 도움을 주신 구독자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드렸으면 드렸지 단연코 회원비, 멤버십 가입을 목적으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저의 선행을 반대로 악이용의 정보 공유를 빌미로 문자를 받아서 돈을 받고 알려준다는 식의 질이 나쁜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으실 뻔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범죄자들의 위험으로부터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구독자님들에게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검토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히든코인의 정보 받으신다고 무작정 담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의 가격의 2배, 아니 단기로 10%만이라도 변동되어도 그때 사둘 걸 하실 겁니다. 저는 확실한 목표가를 두고 지금 가격에서 40배 이상의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4천만 원, 300만 원이 1억 원 이상이 될 큰 파동을 여러분들은 관점과 목표가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전기라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꼼꼼히 확인 후 한 분씩 놓치지 않고 꼭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알려드린다고 강제적으로 진행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란 거예요. 세상에 무조건 오르는 코인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제가 분석한 기관과 캔톤 네트워크의 연결고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관점을 미리 참고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대응하실 의지가 있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